the basic rules in how our economy works. And we've got to protect our democracy. We are here because the American dream and our American democracy are under attack and on the line like never before. If we stand together, brothers and sisters, the future of this country is extraordinary, and there is nothing we will not be able to accomplish.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대권 탈환을 노리며 무려 20여 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민주당. 지난 6월 26일 열린 1차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날 말에 열리는 2차 TV 토론회까지 저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를 자신하며 대통령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밤 민주당의 첫 2020 대선 TV 토론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하나 올립니다. 단 한 단어, 지루하다였죠. 대선을 향한 첫 관문으로 불리는 민주당 TV 토론회는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1,810만 명이 시청해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2의 오바마 코리 부커 상원의원을 비롯해 젊은 피로 주목받은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10명이 참여해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토론과 화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런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도입과 학자금 빚 한감, 포용적 이민 정책과 부유층 세금 인상 등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미국으로 이끌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Well, healthcare is a basic human right, and I will fight for basic human rights. 토론 둘째 날은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도전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유일한 흑인 여성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한 후보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회 내내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임을 부각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put us in a horrible situation. We do have enormous income inequality. And I would be going about eliminating Donald Trump's tax cuts for the wealthy.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국민 의료보험, 일명 오바마 케어 후퇴, 또 보호무역주의를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People who have health care under Medicare for all will have no premiums, no deductibles, no co-payments, no out-of-pocket expenses. Yes, they will pay more in taxes, but less in health care for what they get. 그런 가운데 바이든 선두주자를 집중 공격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활약이 주목을 받으면서 첫 토론에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흑인 후보인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70년대 흑백 인종 통합 교육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하면서 단숨에 1차 TV 토론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I also believe, and it is personal, and it was hurtful to hear you talk about the reputations of two United States senators who built their reputations and career on the segregation of race in this country. And it was not only that, but you also worked with them to oppose busing. And, you know,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24명, 그 배경 또한 다양합니다. 여성,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성소수자 등 30대 젊은 피부터 70대 연륜을 자랑하는 후보까지 연령대 폭도 넓죠. 후보들의 정치 기반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인디애나, 미네소타, 텍사스 등 공화당세가 강한 중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이력을 지닌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각축전이 1차 토론회에서 펼쳐졌는데 이들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상위 4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40년 가까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재직한 데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까지 역임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감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서비스인 오바마 케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계 흑인 노년층과 온건 혹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나 올해 만 76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출마 선언 이후 불거진 여성 신체 접촉 스캔들, 또 중산층을 자초했지만 부통령 퇴임 이후 출판과 강연료로만 1,500만 달러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토론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후보는 단연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후보는 전국을 찌르는 화법으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단번에 유력 후보들을 위협하는 대선 후보로 급상승했죠.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한 여성 흑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초선 상원 의원이긴 하지만 2018년 4월 페이스북 개인정보 문제 청문회, 같은 해 5월 불법 이민자 관련 국토안보부 청문회에서 활약하며 워싱턴 정가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1차 토론 전 지지율은 10%가 채 안 됐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된 NBC 월스트리트 여론조사에서는 13%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역시 1차 토론을 무난하게 마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낸 워런 의원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을 거치면서 월스트리트의 독점 기업과 싸워왔고 IT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 소기업들의 창업을 막으며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1991년 버몬트주 상원 의원을 시작으로 의정 활동 기간 대부분을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샌더스 후보는 미국 진보 정치의 기수로 불릴 정도로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1993년에 이미 단일 건강보험 체제 도입을 주장했고 2003년에는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감소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또 월가에서 세금을 걷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This proposal will make it possible for every person in America to get all of the education they need, regardless of their financial status. The American people bailed out Wall Street. Now it is time for Wall Street to come to the aid of the middle class of this country. 반면 바이든 후보와 마찬가지로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지적됐던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자,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위 4명 후보 모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여론조사에서 줄곧 당선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지만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보였던 만큼 이 숨어있는 지지자,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는 샤이 보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아직 경선 초반인 만큼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처럼 향후 얼마든지 반전의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Certainly, I think makes a number of the top-tier candidates feel like the undisputed frontrunner is vulnerable. I mean, I think that there's a sense that, hey, we smell blood in the water, right? 최근 공개된 MBC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를 보면 대대적인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워런과 샌더스, 바이든, 해리스 순으로 지지했고 안정감을 더 높이 사는 유권자들은 바이든, 해리스, 샌더스 순으로 지지